네,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의 저자 도대체님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자주 뵙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요. 네, 제 친한 친구들보다 특히 오늘은 네이버 생방송 다시 보기가 올라온 날이라 가지고 제가 그걸 보다 왔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도대체님이랑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저 혼자 드는 거죠. 네. 여기 이력에도 보면은 아주 다양한 이력이 쭉 적혀 있어요. 알바도 다양한 걸 하셨잖아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의 보조교사로도 활동을 하셨고, 그러면 알바를 해보셨던 것들 중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화물영업소에서 일하는 게 있었고, 택배 운송장 입력하는 아르바이트는 뭐 카페 알바라든지 명함 입력 알바, 전시회장에서 이렇게 설명해주는 아르바이트 있죠? 프로그램 설명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짭짤했던 거는 어떤 알바일까요? 짭짤이라고 하면 요새 하고 있는 그 SNS, 네. 제가 어떤 기업 계정의 SNS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그나마 짭짤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그 알바들 중에서 비용을 조금 더 받고 있을 뿐이지, 네. 짭짤까지는 아니고 찝질도 아니고 뭔가 소금기가 약간 있는 정도. 그 염분이 느껴지는 네, 정도. 그 정도일 네. 뿐이지 뭐 네. 어떤 아르바이트를 해도 짭짤한 적은 없었어요. 네. 책의 일부에 보면요,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왜 회사마다 이런 유형이 꼭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특히 또 진짜 제발 이러지 좀 마라 싶은 그런 유형 같은 게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이제 책에 있던 유형, 책에 제가 적은 유형은 왜 여름에 네. 냉장고에서 얼음만 쏙쏙 빼먹는 사람 얘기 제가 썼어요. 네. 그게 물을 채우는 사람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얼음만 쏙쏙 빼먹고 이런 사람이 일단 좀 별로 안 좋아하고. 네. 근데 제가 요 직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이제 누군가가 얼음만 계속 빼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잡아야겠다 하고 잠복을 좀 했는데 잠복을 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네. 부장님인 거예요. 에헤이, 그래서 제가 정말. 물을 계속 어쩔 수 없이 조용히 그냥 계속 채워놨었고 뭐라고 하지 못하고, 그리고 좀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유형이 있었다면 저 간섭이 너무 심한 분, 그러니까 이 사적인 관심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그 쇼핑백 안에 제가 뭐를 이렇게 물건 같은 걸 담아놨었어요. 그래서 제 책상 그 밑에다 넣어놨었어요. 네. 지나가다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오늘 그거 참. 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제 뒤를 지나갈 때도 모니터에 뭐가 화면이 보이면 네. 그냥 지나가면 되잖아,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꼭 이렇게 보면서 지금 무슨 일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한마디씩 중계를 하고 가시고. 하듯이. 네. 그러신 사람들이 분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렇죠. 감시당하는 것 같고 네.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회사 다닐 때 저의 부장님이 제 폰을 갑자기 제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제 폰을 딱 들더니만 통화 목록을 넘겨보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그 순간에 이분 정말 왜 이러지?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 사생활 중에 사생활인데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 예전에 저도 직장 사수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을 말없이 이렇게 가져가서 봐서 제가 되게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도 그러세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 이렇게 막 통장에 예금이 얼마나 있니 이런 게 왜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 만약에 적으면 보태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러니까요. 뭔가 제가 팬인 행복한 고구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행복한 고구마로 500만 뷰를 달성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트위터, 뭐 페북 다 합쳐서. 네. 네. 엄청난 뷰 수잖아요. 5천만 인구 중에 이게 여러 번 클릭을 하면은 여러 번 계산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500만 뷰라는 것은 하지만 만약에 엄청난 제가 것인데. 그 중에 300만이라면 농담이고요. 네. 굉장히 많이 클릭했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드네요. 그 행복한 고구마가 그렇게 될 줄 아셨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네. 솔직히 좀 제가 그려놓고도 재미는 있다 생각은 했는데, 네. 제가 그동안 인터넷에 올렸던 게시물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고 추천이 많이 되고 많이 퍼가신 게시물이 됐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좋아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 내용은
처음에 얼굴 클로즈업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눈을 뜨고 나는 누굴까? 내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 인삼밖에 없어. 그러니 나도 인삼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인삼밭에 끼인 고구마의 이야기죠. 근데 나중에 인삼이 아니라 자신이 고구마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만 그래도 여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고구마의 이야기죠. 낙서를 항상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때 또 회의 시간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정규직인데 나 빼고 네. 만약에 인삼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 이렇게 인삼밭에 있는 고구마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고구마라면 과연 내가 고구마란 사실을 알 수 있을까? 그냥 주위를 보면 전부 다 인삼이니까 나 자신을 인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볍게 그린 낙서였는데 네. 그걸 트위터에 올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회의 시간에 또 그리고 이래서 늘 그 회의가 되면은 이제 다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개를 생각하게 그렇게 되시는 되더라고요. 회의 시간이 졸지에. 책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문장이 강하다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거부할 줄 아는 것이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잘 거부하는 거, 거절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비결이기도 하고 작가님의 경우에는 거절을 잘 하시나요? 전 되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도 네. 사실 오늘 너무 빡빡한 일정이었고 지난주도 그쵸, 빡빡한 팟캐스트도 해야 되고. 일정이었는데 네. 갈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거절을 못하셨구나. 네, 거절을 못하고 갔다 온 편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을 뭐 돕거나 그런 쪽에서는 거절을 좀 못할 때도 있지만 네. 요새는 좀 의식적으로 거절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다면 일과 관련된 거는 그냥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일은 이렇게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뢰가 왔을 때 그 일은 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라든지 뭐 확실히 일을 거절을 못하고 들어오는 일을 하면 억지로 다 하면 네. 그 결과도 안 좋고 서로 그럼요. 만족스럽지도 않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솔직하게 네.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는 네. 스피드 퀴즈가 있어요. 네. 스피드 퀴즈가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네네네. 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네. 나답게 네. 딱 그냥 하나 고르면 하나 고르시면 네, 돼요. 네, 그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네, 네, 됩니다. 네, 네. 나답게 해서 실패하는 것, 남처럼 해서 성공하는 것. 되게 어렵네. 이거 어떻게 빨리 하셔야 돼요. 퀴즈로 빨리 하셔야 돼요. 나답게 해서 실패하는 것, 남처럼 해서 성공하는 것. 저는 나답게 해서 실패하는 것을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부연을 자, 잠깐 넘어갈게요. 해도 돼요? 다시 부연할 기회를 네,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이 네. 되고 싶다. 자랑스러운 나, 행복한 나. 행복한 나. 나에게 잘해주고 싶은 날 하는 일은 맛집 찾아가기, 여행 계획 세우기. 둘 중에 맛집 찾아가기요. 최고의 휴일이란 지칠 때까지 노는 것, 질릴 때까지 쉬는 것. 쉬는 것. 하나만 할 수 있다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책하는 사람이냐, 끝없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냐. 자책하는 사람. 네네. 오지랖 넓은 사람의 충고. 말 한마디로 멈출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요령껏 소신대로. 되게 이걸 스피드로네요. 요령껏 소신대로. 요령껏. 네. 친구가 실연을 당했다. 네. 나의 반응은 따뜻하게.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버럭하며 그런 사람 때문에 울지 마. 후자예요. 네. 비 오는 날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짬뽕 파전. 파전. 부연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나답게 살다가 실패하기랑 네. 그 남들 따라하면서 성공하기가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나답게 하면서 실패하기를 택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전제가 있다면 실패를 해서 너무 망하지는 않는다는 조건하에 일단 그걸 택했고요. 네. 제가 문득 떠오르는 게 그 전에 슈퍼스타 K가 아니고 K-팝 스타인가 유희열 씨가 심사위원 하시던 프로그램이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이 K-팝 스타. K-팝 네. 스타인가요? 그거를 보다가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진아 씨가 네. 어느 날 그분이 되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참가자였는데
어느 날 조금 자기만의 스타일이랑 벗어난 칭찬을 받기 쉬운 그런 음악을 자작곡으로 이제 도전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스테이션에서. 네. 근데 어떤 단계에서. 근데 그 유희열 씨가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하시고 그 심사평을 하시면서 지금 이 무대는 조금 많이 타협을 한 무대 같다. 본인의 장점을 살린 게 아니라 타협을 한 건데 왜 그랬냐라고 하시면서 지더라도 내가 잘하는 걸 해서 져야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지더라도 내가 잘하는 걸 해서 줘야지. 네,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하지 말고 네. 내가 잘하는 거 지더라도 네.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얘기를 되게 인상적으로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그게, 차원에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였어요. 저는 이 책이 일단 오늘은 나한테 잘합시다가 참 좋은 거는 바람직한 사실은 어른의 유머집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어른의 유머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금. 네네네. 여러분 저희는 쉬는 시간에 19금 내용을 들었습니다. 말하기는 참 곤란하더군요. 네. 그런 19금 유머집이라거나 아니면 네, 아재 개그들로 네, 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 뒷맛이 상큼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애들스럽지 않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유머. 어떤 통찰 이런 게 담겨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단편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글들, 뭐 시사모에는 알이 네. 없다든가요, 있다든가요, 헷갈리는 시사모에는 알이 있다 같은 네, 경우도 네. 참 무슨 일본 단편 소설처럼 아주 맛있는 단편들이 사이사이에 있고 형식도 짧은 만화가 있고 리빙 포인트가 있고 또 짧은 글, 조금은 더 긴 글들이 있어서 읽기에 참 내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화는 또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만남은 이렇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짭짤이 아닌 찝질, 그리고 로또와 생년월일, 그리고 영혼 없는 네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여러분들께 덧붙이고 싶은 키워드는 메타기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하나의 측면 돌파의 김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책방, yes, 책방, yes, 책방. Check it out.